아주 좋아졌습니다. 확 올라갔어요. 뭐 이런 약간 골치 아픈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와, 그냥 산타페인데 제로백이 6.8초입니다. 와, 예, 요 정도면은 그냥 N9 딱지 붙여줬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산타페 2.5L 터보 모델입니다. 캘리그라피. 여기에 이제 모든 거 다 집어넣은 풀옵션 모델이고요. 4,542만원입니다. 산타페 신형. 예, 요거는 이전에 뭐 디젤 모델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는데 2.5L 터보 모델은 11월 달부터 추가가 돼서 요즘에 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휘발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디젤 모델 같은 경우 좀 비싸잖아요. 디젤 모델은 여기에 143만원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출력이 디젤 모델에서 좋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디젤 모델은 또 진동, 소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솔린 모델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가격은 2,975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5만원이 저렴합니다. 여기에 143만원을 추가하면 이제 디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100만원만 추가하면 또 디젤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 따지면은 디젤 모델만 있을 때는 산타페가 조금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솔린 모델 추가하면서 산타페가 좀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맞췄다. 미디어 오토. 디자인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캘리그라피 모델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들어가 있는 거, 캘리그라피 아닌 모델은 좀 이렇게 와일드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라는 거, 그리고 부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골격의 여러 부분을 좀 많이 바꾼 거의 신차에 가까운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모습은 거의 뭐 비슷한데 무슨 부분 변경이냐, 그런데 겉에 이 드러나는 철판만 기존 거 그대로 썼고요. 안에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점수를 좀 좋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보험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겪어서 만든 모델입니다. 뒷모습도 약간 바뀌었죠. 테일램프가 좀 더 슬림해 보이게 바뀌었는데, 뭐 여기는 뭐 등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2.5L 터보 요 엔진은 소나타 N9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에도 들어가고, 스팅어에도 들어가고, 향후 여러 차종들이 이제 3000cc 이상, 뭐 3.5L나 뭐 요런 가솔린 엔진을 대응하기 위해서 2.5L 터보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는 300마력이 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에는 290마력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산타페에는 280마력 초반으로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토크는 43으로 다 똑같습니다. 제네시스나 뭐 스팅어나 소나타나 지금 산타페 다 43으로 똑같은데, 요 산타페는 산타페에 맞게 저속 토크 위주로 세팅을 했고요. SUV 같은 경우는 고RPM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최대 토크까지 쭉 내다가, 뒤에서 이제 좀 급속히 이렇게 토크가 쭉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고 저속 토크에 좀 집중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마력이 300마력이 넘지 않고 280마력대로 세팅을 한 겁니다.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달리기 때문에 290마력대 정도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나 스팅어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엔진이고, 또 후륜구동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붙어 있습니다. 달리는 환경이 좀 더 고RPM도 쓸 수 있고 폭넓게 엔진을 쓸 수 있도록 그 세팅이 된 거라서 이제 300마력이 넘게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2.5L 터보 엔진은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 뭐 이것도 다른 곳에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분사인데, 직분사가 효율도 좋고 폭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단점들 중에 하나가 흡기 밸브 쪽이나 뭐 이런 데 카본이 누적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RPM 영역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폭발하기 위해서, 저RPM 영역에서는 MPI, 그러니까 포트 분사, 요게 이제 저RPM에서는 여기 바깥에서 분사를 하고요, 고RPM에서는 안쪽에서 분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도 좋고 파워도 좋고 두루두루 좋은 그런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뭐 이 엔진은요 1차 저차에 많이 쓰여질 엔진입니다. 이 전륜구동 베이스의 2.5L 엔진에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요. 후륜구동, 제네시스나 스팅어 후륜구동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여기 매칭이 되어 있는데, 뭐 변속 느낌이라든지 뭐 세팅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기서 잠깐 몰고 왔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겉에는 뭐 다 보셨죠? 띠리링 캘리그래프 실내는 이런 베이지색 가죽이나 뭐 좀 더 밝은 색깔 대시보드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 위쪽이 좀 밝은 색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유리창이 조금 반사가 되긴 합니다. 근데 아주 눈에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일단 센터 스택 쪽을 디자인을 완전히 다 새로 바꿨죠. 버튼식 변속기 들어가고 새로운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밑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있는 이 밑에 부분을 지금 다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룸밀러는 이 베젤이 없는 타입으로 바꾸고, 하이패스도 여기다 넣는 등으로 해서 위에도 지금 다 바꿨고요. 그리고 시트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에 뒷좌석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기 220V 넣는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220V 코드도 있고, 바닥에 이 고리 좀 붙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소나타 N9부터 조금씩 붙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64만원을 추가하면 크레 오디오 스피커 10개짜리 들어간 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크레 오디오 중에서는 세팅이 가장 좀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7인승 모델이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뒷좌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캘리그라피 모델도 뒤에 여기까지는 질 좋은 가죽으로 하다가 3열은 아주 방석, 아주 시타감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조 기능 정도로 되는 시트이기 때문에 뒤에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히터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컵홀더, USB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어린이들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시트 같은 거는 3열 시트에는 넣을 수가 없고요. 카시트를 넣으시려면은 그냥 2열 시트에 2열 시트에 여기 좀 고리가 있죠. 2열 시트에 이 고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열선은 있고요. 산타페만 좀 특징적으로 이중 접합률입니다. 뒷유리까지도 산타페만 이렇게 되어 있고, 소렌토는 1열만 이중 접합률이고 2열은 그냥 유리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좀 캘리그라피 정도 돼서 좀 고급 옵션으로 오니까 이게 이중 유리가 된 거지, 2,975만원짜리 그 기본 모델이나 이 저급, 중급 정도까지는 그냥 이거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에요. 직접 달리면서 달리는 느낌 설명드릴게요. 띠리링. 네, 유은익 감독님 없이 혼자 하려니까 뭔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 막 빼먹은 것 같고, 막 하나 좋은 거는 이제 마스크 안 쓰고 혼자 하는 거니까, 우리 수진 누님부터 음질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크레 오디오 중에서는 세팅이 제일 좀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레 오디오인데 음이 아주 풍부하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산타페에 들어간 크레 오디오가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계기판에 보면은 4바퀴의 요 구동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모니터링으로 나와요. 모니터에서 나오는데, 요게 전륜구동 베이스의 SUV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들어갔지만 밟았을 때 전륜구동 위주로 이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이렇게 토크를 배분해주는 기능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전대를 끝까지 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 좌우가 좀 회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힘이 이쪽이 좀 쏠리고 이쪽으로 좀 쏠리고 한쪽으로 좀 쏠릴 법한데, 그냥 나가는 걸로 봐서는 좌우 토크 배분하는 능력까지는 그게 좀 장치가 좀 비싸서 그런지 그거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디젤 모델이나 뭐 저번에 산타페랑 소렌토 디젤 모델 탈 때, 또 하이브리드 모델 탈 때, 이때도 그랬지만 뭐가 어떻게 더 좋은지 나란히 놓고 막 번갈아 타보면서 비교하기 전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합니다, 그냥. 근데 요즘에 그 현대기아 차들이 이 고무 부식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넣으면서 차가 뒤뚱뒤뚱 거린다거나 아니면은 도로의 굴곡에 따라서 차체에 충격이 절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요철, 이 심한 골목길 같은, 그 울퉁불퉁한 골목길 같은 데 갈 때도 차는 조금 이렇게 요동칩니다. 차에 뭐 잡소리가 막 올라온다거나 휘청휘청 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이 차분하게 잘 잡았습니다. 부식류를 좋은 거를 쓰면서 이런 골목길이나 국도나 이런 데 승차감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확 올라갔어요. 280마력의 토크 43,
2.5L 터보 엔진은 힘은 아주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디젤 모델보다도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또 엔진 회전도 좀 부드럽기 때문에 나가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디젤 모델보다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2.5L 터보 모델이 저속에서도 한 1800rpm, 1750rpm 여기서부터 토크 43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센 토크를 만들려면 RPM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행감이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무리하면서 힘을 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디젤 엔진은 RPM 많이 안 올리고도 최대 토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묵직하게 밀고 간다라는 느낌이 디젤 엔진의 장점이었는데 이제 가솔린 터보 엔진도 RPM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최대 토크를 뽑아낼 수 있어서 쭉 밀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굳이 뭐 디젤 모델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디젤 엔진 하면은 가격도 143만 원이나 더 비싸지.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은 그냥 2.5L 터보 모델이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속으로 슬슬 달릴 때는 거의 전륜구동차처럼 이렇게 앞에 위주로, 앞바퀴 위주로 토크가 전달이 되면서 코너링을 조금 들어가면은 뒷바퀴도 조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직진 상황에서는 대부분 직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을 때는 그리고 가속 방지턱 넘는 것도 별다른 잡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잘 넘습니다. 가속 방지턱 넘은 이후에 그 후 진동 이런 것도 잘 잡았어요. 그냥 직진 상황에서 그냥 컴포트 모드 놓으면 거의 앞바퀴 위주로 달리게 되고요. 뒷바퀴는 약간 거드는 수준. 아무래도 연비에는 이제 전륜구동으로 가는 게 연비에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앞바퀴 위주로 이제 토크를 줍니다. 그냥 디젤 엔진 모델이랑 차체 움직임이나 뭐 서스펜션 세팅 같은 거는 그냥 같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나타는 요 같은 엔진 근데 이제 290마력의 파워를 내는 290마력의 토크가 43인 2.5L 터보 모델이 달려있는 소나타 N9. 이게 6초대의 아주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산타페의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간 모델은 제로백이 8초대였거든요. 8초대 초반. 뭐 소렌토도 마찬가지고요. 8초대 중반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7초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휠스핀 없이 잘 갑니다. 6.69초. 가속 좋은데요. 와, 휠스핀이 없이 너무 잘 나가는데요. 오히려 가속감이나 이런 거는 소나타 N9은 휠스핀이 막 생기면서 조금 이제 토크 스티어는 없었지만 휠스핀 막 생기고 그래서 조금 힘이 낭비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잘 나가네요. 이 정도면은 그냥 N9 딱지 붙여줬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다음 시프트 되는 동작이나 이런 것도 변속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유의 그 꼼꼼한 동력 전달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세팅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울컥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잡아서 변속기 세팅도 괜찮습니다. 산타페 N9 붙여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착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36.5m. 브레이킹은 36.5m. 명색이 SUV인데 코너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은 다른 SUV에 비해서는 조금 팽팽한 세팅인데 이제 쇼버가 좀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리범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의 쏠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억제돼 있고요. 스테빌라이저가 뭐 좀 잘 세팅이 됐는지 하여튼 차체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음이 63 정도 나오는데요. 오히려 디젤 엔진보다도 좀 소음이 더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여기 바닥 소음이 많이 올라오지. 이게 타이어 공기압이 좀 센가? 공기압을 조금 많이 넣어 놓았는데요. 38 뭐 요 정도 넣으면 되거든. 43까지 저쪽이 넣어 있어서 이게 시승차인데 공기압이 또 다 달라요. 1dB 정도가 디젤 모델에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저희 이런 개축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아서 제가 이렇게 뭐 확언을 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띠리릭. 하여튼 오늘 저 혼자 이 산타페 2.5L 터보 모델 시승하면서 좀 두서없이 말씀 전해드렸는데 감독님께서
유은익 감독님께서 편집 잘 해주시리라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저께도 예, 사우나도 같이 가고 포인트는 이 정도면 N9 딱지 붙이셔도 됩니다. 제로백이 6초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N9 붙이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코나는 뭐 똑같은데 N9 붙이셨는데 뭐. 저희가 뭐 검찰 조사 받고 막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 상태라서 영상 올리는 것들도 좀 더뎌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쾌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일반인이 뭐 검찰 조사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저도 뭐 경찰 조사 받고 막 이러는 거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몇 번쯤 해봤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일반인이에요. 얼굴에 자꾸 이제 그늘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화나게 되고 잘 이겨내겠습니다. 장희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익 감독님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낸 것 같아. 유은익 감독님한테 가장 많이 보는 분이라서 가장 많이 제 짜증을 제일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리나노텍과 국토교통부에서 고소고발한 거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유은익 감독님. 일단 죄가 없어도 왔다 가야 된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뭐 골탕 먹이기 좋잖아요. 일단 고소 걸면은 생활에 지장 받으니까. 일단 감독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야 돼. 빨리. 이 정도 가속이면은 무슨 스포츠카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알짝알짝거리고 그러면은 이 등치 큰 SUV로도 이거 2.5리터 터보야. 와, 이거 2.5리터 터보는 무슨 진짜 산타페도 이거 N9 딱지 하나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그 디자인 좀 바꾸고 좀 스포티하게 해고 좀 N9 딱지 딱 붙였으면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 착하게 상품 구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디젤 엔진도 뭐 요즘 디젤 엔진은 뭐 정숙성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아침부터 속이 안 좋네요. 과 달리 이제 여기 N9 붙이고 디자인 조금만 이렇게 좀 뭐 빨간 줄 같은 거 조금 하나 좀 넣어주시고 요렇게만 해서 했으면은 조금 더 요거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상품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너무 착하게 하신 것 같아서. 미디어 오토